나는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영부영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내 나이 30이 훌쩍 넘어서 여행 비스무리한 모습으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스웨덴, 아무도 몰랐던 나라. 내가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을 배경으로 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제일 많이 입양 보내고 있는 나라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뿐이었다. 솔직히 스웨덴 인구가 몇 명인지, 무슨 말을 쓰는지, 종교가 뭔지, 스웨덴 국기는 어떤 모양과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당시 나를 비롯한 보통의 한국인들이 접할 수 있었던 스웨덴에 관한 자료나 정보에 비하면 요새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정부의 홍수 속에서 이 나라에 관해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내가 요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알려진 스웨덴에 관한 모습이나 정보들이 소수 몇몇의 사람들의 스웨덴에 관한 부족한 공부와 짧은 경험에 의해 왜곡되어서 전달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들의 정치적인 쓰임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패배감에 젖어서 스웨덴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류의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것이 그저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인종차별이나 인종무시라는 게 이 나라 스웨덴에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성공한 외국인들, 이민자들이 무수히 많고 스웨덴에서는 국적, 인종, 종교 관계없이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다들 취업은 물론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요점은 즉 한국인, 외국인 혹은 이민자라고 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인종무시, 인종차별, 인간무시, 인간차별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가 과연 사람이 사는 곳에 없을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억울함과 무시, 편견, 차별 등등은 있다고 나는 100% 확신한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스웨덴에서 살며 스웨덴 회사에서 일을 하며 내가 이룬 성과에 관한 짧은 이야기이다. 나는 스웨덴에 살며 한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한국 교포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이 지내왔다. 한때는 의식적으로 스웨덴에 정착해 사는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한국에서의 인간관계와는 너무나도 달라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전혀 한국 사람들과는 교류가 없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다.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교류 없이 스웨덴 타국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다. 아니, 지금의 나에게는 스웨덴 생활과 스웨덴식 사고방식, 스웨덴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스웨덴 언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편할 때가 많다. 좋다, 나쁘다의 가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생활이 되어버렸을 뿐이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나는 작년 한 해 스웨덴에서 이직을 한 번 더 했고 또 이직했던 새 직장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라는 승진을 했다. 운이 좋아도 너무 좋았던 한 해였다. 스웨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처음 이직을 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가 이직을 할 때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듯이 나 역시도 이직을 통해 성공적인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이라는 승진을 통해 더 높은 연봉 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22년도 몇 달이 지났고 오늘 한가에 앉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아찔한 느낌이 든다. 내가 겁도 없이 참 무모하게 모험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도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다시 올해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 올해 12월 달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그리고 2년 뒤, 3년 뒤 내가 만들고 싶은 내 모습이 눈에 보인다. 물론 지금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은 그저 막연한 모습이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더 멋진 모습의 나를 만나고 싶고, 분명 미래의 나는 오늘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소정의 작은 성과를 이루며 느끼고 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스웨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높이 사는 것을 스웨덴 사람들도 높이 사고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 근면성실. 스웨덴 사람들도 근면성실을 좋아한다. 회사에서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고 성실히 근면하게 해내면 한국이든 스웨덴이든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회사 내에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스웨덴 사람들도 스웨덴 기업들도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높이 평가하고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 회사에 계속 있게 하고 싶어 한다. 한국 사람들도 기업 내에서 동료들과 협업을 잘하고 융화력이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스웨덴 사람들도 자기 회사에서 동료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잘하고 잘 돕고 단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높은 점수를 준다. 한국 기업이나 회사들도 밤새워서 일하는 직원들을 좋아한다. 스웨덴 기업들도 야근이니 주말 출근이니 등등 일 열심히 하고 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이든 스웨덴 사람이든 예쁜 것 보고 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나쁜 것 보고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다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회사에서 근면, 노력, 성실이 통한다면 스웨덴 회사에서도 근면, 노력, 성실이 통한다. 한국에서 실력과 지식이 최고의 무기라면 스웨덴에서도 실력과 지식이 최고의 무기이다.